독일 미용실에서 머리를 완전히 망친 뒤 미용실 자체를 멀리하게 된 한 유럽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결국 다시 가위를 들이댈 곳으로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서울의 로컬 미용실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솜씨도 정말 섬세하고 정밀하다는 소문에 이끌려 남자친구 크리스찬과 함께 일본에 이어 한국 땅을 밟은 것이죠. 그런데 독일에서 실패한 그 머리가 과연 서울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유럽계 유튜버 크리스티. 채식주의자이기도 한 그녀가 한국 여행에서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건 음식이었습니다. 크리스티는 여행 중 비건 식당을 찾는 일이 항상 가장 큰 숙제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서울의 아기자기한 한옥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 고민이 단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비건 식당을 찾는 게 한국에서는 너무 쉬웠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전통 한국 음식을 그대로 비건 버전으로 재현한 식당들이 동네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건 키친에서 먹은 저녁 식사가 완전히 맛있었다고 했는데요. Basically like traditional Korean food but made vegan. They have so many of those places where it's actually like traditional Korean food but they just veganize it and it's incredible. And then 유럽에서는 비건 메뉴라고 하면 샐러드 한 그릇이나 고기를 뺀 파스타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천년의 사찰 음식 문화에서 비롯된 채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정식 한상이 동네 식당에서도 차려집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유럽 채식주의자들에게는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여행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크리스티와 크리스찬이 향한 곳은 한국의 찜질방 스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각자의 수면복을 받아 입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주황색 수면복을 입고 나서는 자신들의 모습이 꼭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참가자 같다며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정말 기묘하지만 진짜 멋지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티가 묘사한 찜질방의 내부는 그야말로 유럽인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공간이었습니다. 수면 동굴에 들어가 그냥 잠을 자는 사람들, TV를 보는 사람들, 사우나와 목욕탕, 그리고 한 건물 안에 자리한 푸드코트까지. 서양식 스파와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경탄했는데요. 심지어 짐까지 보관해두고 하룻밤을 묵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낭여행객이라면 샤워도 하고 사우나도 즐기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었어요.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냥 동네 찜질방이지만 유럽인의 눈에는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였던 것이죠. 75도 사우나에서 나와 눈으로 가득 찬 냉탕에 들어서는 경험까지. 스파를 좋아한다면 반드시 가봐야 한다며 강력히 추천했는데요. 우리한테는 다소 식상한 찜질방 냉탕의 풍경이 유럽인에게는 생전 처음 겪는 완전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음날 크리스티와 크리스찬이 들른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정말 볼거리가 많았다며 들떠있는 두 사람. 그곳에서 발견한 말린 딸기에 다크 초콜릿을 입힌 간식이 이들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춰 세웠는데요. 한 상자에 5유로. 크리스찬이 먼저 한 입 먹더니 너무 맛있다며 감탄하자 크리스티가 바로 독일과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게 보통 엄청나게 비싸요. 여기서는 한 상자에 5유로였는데 독일에서는 1kg에 25유로예요. 미쳤죠? 정말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냥 시장에서 파는 흔한 간식인데 독일인의 눈에는 완전히 상식 밖의 가성비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직접 비교한 이 발언은 한국의 물가 경쟁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선 이들이 찾아간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전시된 전차 안으로 들어간 크리스티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맙니다. 25명이 탑승하는 전차, 실제로 5명이 앉았다는 좁은 좌석들. 크리스티는 그 자리에 직접 앉아보며 당시를 온몸으로 느껴보려 했는데요. 그 순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경외감이 느껴져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삶이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치 영화 세트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겪었다는 게 도저히 머릿속에 담기지가 않아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한국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한반도를 뒤흔든 비극이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가 감탄하는 선진국을 일구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유럽 여행자가 좁은 전차 안에서 40초 넘게 말을 잇지 못하며 느낀 그 경외감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미처 느끼지 못한 이 나라의 무게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반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크리스티는 이날 아침부터 정말 흥분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서울 미용실 방문이었습니다. 사실 크리스티에게는 독일 미용실에서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가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갔다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했는데요. 한국의 미용실은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고 정말 잘 자른다고, 특히 정밀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커튼뱅 스타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에 들러 스무디를 한 잔 챙긴 뒤 미용실로 향했는데요. 한국 편의점에서 스무디를 사들고 미용실에 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아침 풍경이 이 유럽 여성에게는 특별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시작이었습니다. 미용실을 나선 크리스티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원했던 커튼뱅이 정확하게 구현된 것을 확인한 크리스티는 연신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레이어드로 풍성하게 다듬어진 머리카락 볼을 감싸는 커튼뱅. 정말 예쁜 것 같다며 적응이 필요하지만 잘 나온 것 같다고 했는데요. 독일 미용실에서 잘못됐던 경험과 서울 미용실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얻어낸 경험. 이 낙차가 이토록 극명할 수 있냐며 새로운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K-뷰티의 힘이 화장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크리스티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직접 증명한 것이죠. 미용실을 나온 크리스티는 다음으로 한복을 차려입었는데요. 홀레 색깔인 붉은색과 초록색 한복을 두르고 크리스찬은 전통 모자까지 쓰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지인이 직접 안내해주니 여행의 경험이 정말 완전히 달라진다며 너무 좋다고 했는데요. 한복 체험을 마친 뒤에는 샤브샤브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채소와 면이 가득한 큰 냄비, 한쪽은 비건용, 한쪽은 크리스찬을 위한 해산물용으로 나뉘어 각자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요. 샤브샤브도 너무 맛있었고 이렇게 비건 쪽과 일반 쪽으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친 크리스티와 크리스찬은 날씨까지 축복받았다며 함께 서울 시내 더 현대적인 구역을 걸으며 사진을 찍는 여유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크리스티는 카메라 앞에 앉아 솔직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원화와 엔화가 많이 낮아진 덕분에 유럽인들에게 한국과 일본의 쇼핑 물가가 엄청나게 유리하다며 꺼내든 것이 뉴발란스 신발이었는데요. 독일에서는 한 켤레 가격 이하로 한국에서 뉴발란스 2켤레를 샀어요. 530S는 독일에서 120유로인데 2켤레를 합쳐서 118유로에 샀어요. 독일에서 한 켤레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한국의 가성비를 이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티는 퓨마 샌들도 샀는데요. 폼 재질의 끈이 달린 매우 편안하고 가벼운 신발로 지금까지 신어본 신발 중 가장 편하다며 여름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크록스까지 사게 됐다며 웃었는데요. 한국 어디를 가도 크록스에 달 수 있는 핀을 팔고 있었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집어들다 보니 자신이 크록스를 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커비 캐릭터 핀, 작은 곰 인형 핀, 빨간 컬러 핀까지. 한국만이 가진 아기자기한 커스텀 소품 문화에 완전히 중독돼 버린 것이죠. 헤어 소품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온갖 알록달록한 물건들로 가득 찬 잡화점들이 있다며 체리 무늬 헤어 클로 클립, 도트 무늬 스크런치까지 집어들었는데요. 15,000원 이상 구매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한국의 즉시 면세 시스템. 유로화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자꾸 더 사고 싶어지게 만드는 정말 중독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꺼내 들었는데요. 한국판 세포라라고 할 수 있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토너, 선크림, 비타민C 세럼, 틱톡에서 유명한 클리니제로 밤 345 수딩크림까지 하나하나 소개하며 앞으로 직접 사용해 볼 계획이라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베를린에 돌아와 한국에서 사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으며 크리스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다녀온 휴가 중에 최고였을 거예요. 저희 둘 다 지금 너무 그리워하면서 다시 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독일 미용실에서 망친 머리를 서울에서 되찾고 25유로짜리 딸기 초콜릿을 5유로에 사 먹고 오징어 게임 복장으로 찜질방을 누비고 한국인 친구 가족에게 한복을 얻어 입었던 이 모든 경험들. 크리스티에게 그 하나하나가 인생 최고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한 켤레 살 돈으로 2켤레를 사 신고 돌아간 그녀의 마음속에
한국은 언제든 다시 오고 싶은 나라로 깊이 새겨진 것이죠. 두 사람은 지금도 함께 앉으면 다시 가고 싶다는 말을 자꾸 꺼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건 크리스티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한국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이 나라의 일상이 세계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인생 최고 여행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힘입니다.